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3월 1일 금요일 3월 시작입니다. 조정 가능성 큰 3월 시작부터 비트코인 62,000달러 마이너스 1.7% 하락을 했고요. 하루 전 포모 심리 터지면서 64,000달러까지 상승했지만 62,000달러 부근 자리 잡아가는 모습입니다. 2월에 비트코인 44% 상승도 많이 했지만 5만 달러 이후 개인 자금도 많이 들어왔고요. 비트코인 도면서 보면 50.8%로 하루 전 약간 내려가면서 알트코인 진입이 새롭게 많다는 점 알 수가 있습니다. 솔라나, 리플, 에이다, 도지코인까지 메인 코인들 위주로 초록불이 들어왔고요. 업비트 거래량 보면 포모 심리의 알트코인 후발주자 진입이 빠르다는 점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플레이드 앱 썸씽 하루 만에 플러스 150% 40% 급등하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클래식 메인 코인들 약간 하락, 작코인들 위주로 큰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낮은 거래량 순서로 보면 저스가 거래량 가장 낮은데도 70억 수준으로 불장 전 10억에서 7배 정도 상승해 있다는 점 알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원화마켓에서 신고점 찍었으니까 국내 언론사들 보도를 많이 하는 것도 있고 비트코인 오르면 알트코인 따라서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에 이전에 다 팔고 떠났던 투자자들도 다시 돌아오는 중이고요. 업비트 거래량 폭등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알트 순환장 지속되고 수익 보기 좋은 장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알트코인 시가총액 보면 596빌리언으로 600빌리언 다 와가고요. 2021년 횡보할 때 여기 저항 라인에 걸려있는 상황인데 여기 구간 뚫고 알트코인 더 상승하면 완전 불장이긴 하지만 저항 또한 만만하지 않습니다. 2021년 4월하고 11월 여기 구간 투자자들 다수 손실 보고 팔았기 때문에 다 팔고 떠난 투자자들 재매수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요. 비트코인 반감기 호재는 있지만 3월 조정 가능성에 6월 미국 금리나 2040 핵심 코인 투자자들 가용자산 감소 같은 마이너스 요인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먼저 2019년 여기 비트코인 반등에서도 8월 연중금리 인하하기 2달 전에 알트코인은 피니시 고점을 찍었고 본격 하락을 시작했습니다. 이때 하락 보면 정말 잔인하게 쌍봉이나 헤드앤숄더 같은 탈출 구간도 안 주고 그대로 저점까지 쭉 빠졌다는 점 알 수가 있고요. 여기 구간 상승한다고 올라탔다가 2019년처럼 내려오면 손실이 매우 클 수가 있는 거죠. 대신 2018년 여기 고점에 물렸던 투자자들 알트코인 다시 오르니까 손해보고라도 일부 매도한 거고 이때까지 살아남아있던 투자자들은 2018년 여기 고점에 매수했던 투자자들보다 투자 경험 많은 고수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고 2021년 이런 불장 거치고 22년 FTX 파산, SEC 알트코인 증권 부류와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소송까지 다 거쳤기 때문에 현재 반등에 살아있는 투자자들도 19년과 마찬가지로 고수 비중이 높을 가능성이 있고요. 하지만 기간적으로 보면 2019년 고점은 이미 한 번 왔다 갔을 수가 있습니다. 2018년 고점 찍고 1년 만에 알트코인 시가총액 반등을 했지만 2021년에는 2년 지나고 이제서야 알트코인이 반등다운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무엇보다 FTX 파산이나 SEC 겐슬러 의장의 메인 알트코인 증권 부류가 영향이 컸었죠. 2019년 여기 구간이 아니라 2020년 코로나 반감기 시작되고 본격 알트코인 상승하는 지점이라면 알트코인도 이제 폭발적으로 오를 수 있는 장이 만들어진다 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블랙록 ETF 나스닥 상장에 펀드멘탈 강해져서 단기 하락 가능성은 매우 낮고요. 때문에 50% 비중 가져갈 수 있고 나머지 자금으로 알트코인도 조금씩 매수하면 좋을 듯 합니다. 대신 2019년처럼 내려올 가능성도 염두를 해야 되는 게 연준이 6월부터 금리 인하 시작하면 4월부터는 코인 시장이 조정 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그리고 반감기 호재 영향도 알트코인은 반감기 2달 정도 지나고 나서나 상승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알트코인으로 신규 자금 들어놓지만 한국만 봐도 3040 연끌조 고금리에 직격탄 먹고 안 먹고 안 산다, 고금리에 지갑 닫았다 뉴스가 많이 나오죠. 고금리 지속되니까 부동산 대출 갚는다고 쓸 수 있는 자금이 제한적이고 미국 연준이 금리 내리면 한국은행도 금리
분명히 내리겠지만 제로 금리까지 당장에 내리는 게 아닙니다. 1.5% 정도 조정폭이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고요. 대신 미국 주도의 코인 시장이라 중산층 튼튼한 미국과 다를 수 있지만 알트코인 투자만은 한국에서는 2021년 코로나 불장만큼 투자하기에는 당장에 한계가 있다는 점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상승자라는 업비트 알트코인도 플레이뎁, 썸씽같이 작코인 위주고 투자자들 마인드가 빨리 수익 보고 치고 빠지겠다는 전략이 메인일 듯 합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코인 불장이니까 투자는 하지만 메인 알트코인 보유해서 장기로 가져갈 생각은 없다. 또 물릴까봐 겁난다 하는 거죠. 그리고 코인시장 대형 호재 속보가 나왔습니다. ETF 규모 1등인 뱅가드의 CEO가 은퇴할 것이다. 뱅가드 이사회에서 공식 발표가 있었고요. 33년 동안 뱅가드 그룹에서 근무한 팀 버클리인데 2018년부터 CEO직 임명이 되었습니다. 6년간 CEO 잘 해오다가 이번에 블렐러 피델리티 따라서 비트코인 ETF 상장 못 시킨 점이 가장 큰 은퇴 원인이었다 알 수가 있고요. 2012년 FTX 파산, 코인 가격 폭락에 SEC 갠슬러 의장이나 부정적인 뉴스 보고 ETF 신청조차 안 하고 뱅가드는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블랙록이나 피델리티, 아크인베스트, 업계 탑들이 코인 ETF 출시하며 왜 출시하는지 빠르게 연구를 하고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고요. 골드 ETF나 비트코인 같은 신규 자산들 ETF 상장에서는 어느 ETF 회사가 먼저 출시하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립니다. 특히 뱅가드, 블랙록, 피델리티 같이 업계 1등, 2등, 3등들은 앞다투어서 ETF를 출시하면 중소형 ETF 회사보다 먼저 대량의 자금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데 시장 추세 제대로 못 읽은 팀 버클리는 여전히 코인이 나쁜 작코인 정도로 생각을 한 건지 비트코인 ETF 신청서조차 제출을 안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2009년부터 있었고 15년이 넘어가는 상품인데 비전문가 언론 이야기만 듣고 ETF 신청 안 한 것은 팀 버클리 CEO의 문제가 있다, 관점이 올드하다 이사회에서 판단을 한 듯 하고요. 외신 뉴스 읽어보면 뱅가드 CEO는 올해 은퇴 예정이고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하는데 입장을 선회하는지가 새로운 뱅가드 CEO의 주요 관점이라고 합니다. S&P 연동된 ETF인 VOO는 올해 상장한 블렐로 비트코인 현물 ETF보다 2배 많은 거래량을 기록했다고 하고요. S&P ETF는 기본적으로 연기금들 많이 매수하기 때문에 거래량이 비트코인보다 많은 것은 당연한 겁니다. S&P ETF는 블렐로, 피델리티 모두 있는 상품이고 버클리 전 CEO 이번 미스 판단으로 인해서 코인 ETF 신청 안 하고 손실은 매우 컸고요. 최소한 블랙락 다음 거래량까지 가져갈 수는 있었는데 ETF 상장조차 안 했습니다. 코인 ETF 업계에서 뱅가드 완전히 주도권이 밀렸던 거고 이후에 비트코인 ETF 출시한다고 해도 블랙락, 피델리티보다 거래량 낮은 것은 당연한 거고 당장에 코인 전담 부서조차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는 단계다 볼 수 있고요. 새로운 뱅가드 CEO 들어오면 비트코인 현물 ETF 당연히 가져가는 거고 이더리움 리플 ETF까지 순차적으로 상장 연구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뱅가드는 코인 ETF 주도권 뺏기면서 ETF 업계 내에서도 불안한 입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2월 20일 화요일 이때도 블룸버그 분석가 에릭 발주나스가 ETF 규모 1등 뱅가드가 비트코인 ETF 출시 언제 하냐 트윗을 했었는데 블랙록이 ETF 출시 이후에 한 달 만에 300억 달러 수익을 냈습니다. 대신 뱅가드는 출시 계획조차 않았고 코인 ETF에 뒷짐지고 있다 이야기를 했고요. 에릭 발주나스는 블룸버그 핵심 분석가고 시장 잘 보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뱅가드 이 사진도 참고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블룸버그 기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기자들하고 수준이 다르고요. 회계사, 변호사, 의사, 겸직하는 전문 기자들 많기 때문에 분석 수준도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비즈니스 언론사 1등을 블룸버그가 하는 거죠. 뱅가드가 코인 ETF 제때 출시 못해서 당장에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뱅가드 ETF 투자 비중 AUM만 봐도 3등 VTI, 4등 VOO, S&P 500 ETF, 6등, 7등, 9등까지 모두 뱅가드 ETF의 AUM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블랙록은 수수료 비싸고 코인처럼 신규 ETF 상장하는 혁신적인 기업이지만 뱅가드는 보수적으로 ETF 만들고 수수료 낮게 박리담회로 ETF 판매하는 회사이고요. 결국에 ETF 나스닥이나 S&P 기본적으로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비싼 블랙락 ETF 기존에 구매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ETF 상장 이후 신규 자금들 코인 ETF로 집중이 되니까 S&P 나스닥 다음으로 비트코인 ETF 거래량은 급등을 하고
있고요. 나스닥 행보할 때 비트코인 플러스 9% 상승하는 것만 봐도 기관들이 얼마나 비트코인 ETF 매수 많이 하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